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좀 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JDBC 설치를 할 때 MySQL, JDBC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 나온 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다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걸로 들어갈 겁니다.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이 메이븐 레파지토리는 앞으로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사이트를 많이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이나 프레임워크, 좀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이트예요.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애가 나중에 우리 스프링부트로 들어가면은 좀 큰 도움을 줄 애거든요. 이 친구를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는 폴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지금 메이븐을 하진 않지만 이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거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이븐 레파지토리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MVN 레파지토리라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네, 이걸로. 자,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뭐 다 영어로 돼 있고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검색해서 받으면 돼요. 자, 여기다가 MySQL JDBC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JDBC 말고 JDBC 말고 MySQL 커넥터까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MySQL만 쳐도 돼요. 여기까지만 쳐도 비슷하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뭔가 많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MySQL이 아이콘으로 보면 이 돌고래거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돌고래가 MySQL을 나타내는 그 아이콘인데, 우리가 뭐 자바는 뭐 커피잔에 김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고, 뭐 MySQL은 이런 돌고래가 있고, 여러가지 사용하는 툴마다 아이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깃허브에 고양이 이런 마크 있듯이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거 쓸 거예요. J. 얘나 똑같은 건데 얘나 똑같아요. 근데 일로 들어가면 최신 버전이 이쪽으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이거 들어갈 겁니다. MySQL 커넥터 J.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뭐가 더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눌러서 안에 있는 거 번역해서 읽어보셔도 돼요. 그냥 종류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종류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거 말고 아예 다른 기능을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저는 이거 들어갈 겁니다. 커넥터 J 들어오게 되면은, 자, 밑에 버전이 있어요. 8.0.31, 32 이 두 개가 있는데, 원래 이 밑으로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여기 들어오면은 되게 많아요. 버전이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아마 취약점 관련된 내용들이 발견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알려주는 걸 거예요. 이런 게 취약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취약점이 없는 버전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중에서 위에 거 쓸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로 가래요. 그래서 이거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서 그냥 위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8.0.32 이거 클릭을 해보시면 자, 뭔가 또 페이지가 바뀌고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지금 당장은 우리 이거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얘 받을 거예요. 잘은.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다운 안 받고요, 여기 있는 거 가져다 쓸 겁니다. 여기 보면 메이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그래들도 있고
뭐 그레이프, 뭐 빌 이런 거 많은데 우린 나중에도 메이븐 쓸 거예요. 이제 메이븐과 그래들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데 좀 환경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뭐 연결을 좀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들을 얘네가 좀 자동으로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없으면 많이 불편한, 그래서 우리가 쓰게 될 애들인데, 그 중에서도 요즘 추세는 그래들로 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정권 내에서는 메이븐이 거의 주예요. 그래들이 더 메이븐보다 뒤에 왔을 거고요. 뒤에 나오고 지금 뭐 코틀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얘네가 좀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형태인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방식만 약간 다른 거라서 우리는 메이븐을 가지고 할 건데, 나중에는 이 다운로드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복사에다가 우리 코드에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 파일을 내려받아 줍니다.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거, 파일스에 있는 자르, 얘를 눌러서 받아줄 겁니다. 얘는 용량이 별로 안 커서 금방 받아줘요. 다운로드가 완료됐으면, 얘는 압축을 풀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자르 파일이면은 자바로 압축된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압축을 우리가 따로 풀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이 자르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누르지 마세요. 직접 누르지 말고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서 지금 받은 애죠. 얘를 여기서 그냥 복사를 하셔도 돼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 친구를 넣어줄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돼요.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도 되고, 드래그 앤 드랍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단 폴더부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프로젝트에, 이거는 프로젝트 소스 폴더 안에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다가 폴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클릭하고 폴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 폴더 src라고 하는 폴더랑 같은 위상의 폴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 이름은 lib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위상이 같아야 돼요. 이 소스 폴더 안에 얘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폴더 만드는 게 까다롭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가 lib 폴더 만들어도 어차피 여기서도 똑같이 이직돼요. 그래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lib 폴더가 만들어졌으면 얘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올려놔줘도 됩니다. 두 개가 나왔어요. 카피 파일스랑 링크 투 파일스. 카피 파일스로 오케이 해주시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이 상태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똑같고요, 드래그 앤 드랍을 해도 똑같고요,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네? 뭐라고요? 어디에 물음표가 떠요? 상관이 없긴 할 텐데, 잠깐만요.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지금 압축으로 파일스에 있긴 할 텐데, 일단 한번 해보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시 볼게요. 자, 일단 이 상태까지 다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두면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안에다가 얘를 넣어 준 거예요. 넣어 주긴 했는데 이 상태까지만 하면은 얘는, 우리 프로젝트는 얘를 몰라요.
우리 프로젝트가 얘를 진짜로 인지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얘를 인식시켜 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얘를 우클릭 하시고요, 중단에 있는 빌드 패스 마우스 올려보시면 옆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Add to Build Path 누르시면 여기 Referenced Library 해가지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죠? 자, 이 상태까지 만들어 줘야 우리가 만든 JDBC 아티클 매니저라는 프로젝트는 이 MySQL 커넥터 친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 Add to Build Path를 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 안에 넣어놨을 뿐인 거고요. 이 넣어져 있는 애를 가지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이 Add to Build Path를 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고 나면, 자, 이러면 사실 이 LIB 폴더 자체는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냥 두도록 할게요. 굳이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얘를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볼 거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면 어디예요? 뭐 이런 애들이겠죠? 여기 들어있는 이런 애들. 그리고 우리가 저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 건데, 그 만들면 그 친구한테 접속이 원활하게 돼야겠죠. 지금 이 SQL 요그라고 하는 얘랑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얘도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 접속한 툴일 뿐인 거고, 우리가 진짜로 접근해야 되는 건 얘겠죠. 얘한테 우리는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코드에다가 바로 테스트를 할 게 아니라 새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예전에 util에다가 그 현재 시간 날짜 구해오는 그거 할 때랑 비슷한 거예요. 바로 접목시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에러가 나왔을 때 찾기 어려우니까 일단 바깥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접목을 시키는 걸로. 자, 여기는 JDBC Connect Test 정도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도록 하죠. 이건 뭐 테스트니까 이름이야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안에다가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얘도 어차피 독단적으로 실행을 해봐야 되는 애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는 있어야 실행이 돼요. 이 안에다가 쓸 내용을 구글링 할 겁니다. 어디 갔지? 여기다. 자, MySQL, JDBC 연결 이런 거 구글링 해보시면 뭐가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 별로구나. 다른 걸로. 얘도 별로. 제가 별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만 정리되어 있는 글을 찾는 거예요. 뭐 저 글을 참고했을 때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저걸로 참고해서 해도 다 되지만 좀 깔끔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볼 수 있게 하려고. 별로. 너무 뭐가 많다. 얘는 줄바꿈이 왜 이래. 그냥 제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구글에 있는 거나 제가 지금 가져온 이거나 똑같아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거의 똑같은 건데 다른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글을 올려놓은 거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이 좀 섞여 있어서 헷갈릴까봐 제가 가져온 거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임포트가 안 돼서 그래요. 임포트 한번 해주면 에러는 사라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커밋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따라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따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코드가 메인 메서드 안에 이만큼 들어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넥션 어쩌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get 커넥션도 있고 뭐 try 캐치, 혹시 try 캐치 아시나요? 네, 예외 처리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try 캐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자바 이클립스나 이런 거에서 이 코드 돌릴 때 아예 에러가 있었고 익셉션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에러는 그냥 안 되는 거, 익셉션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거, 그죠? 그건 차이가 명백히 있는 건데, 우리가 익셉션이 발동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었죠? 그냥 일반적으로 네? 네, 그쵸. 중간에 멈췄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하나 해볼까요? 얘를 여기를 D로만 바꿔도 익셉션이 날 거니까 자, 이런 거 나오면서 스위치 안 한다 하면은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포맷 컨버전 익셉션 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이건 익셉션이죠. 에러가 아니잖아요. 에러는 좀 모양이 달랐죠? 항상 이거 말고 그냥 이런 거 하나 뺐다, 이러고 실행한다, 이렇게 바로 에러 나는 거. 지금 얘는 익셉션이란 말이 없잖아요. 문법 에러가 난 거잖아요. 신텍스 에러, 그죠? 이거는 그냥 아예 프로그램이 시작이 안 되는 거고 작동이 안 돼요. 빨간색은 에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버려요. 근데 얘는 지금 익셉션 나오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는 실행이 잘 되고 심지어 영향받지 않는 부분들은 기능도 문제가 없어요. 작성 잘 되죠. 근데 영향받는 기능을 하려고 할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멈추죠, 잠깐. 자, 이게 익셉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차이가 있는 에러와 익셉션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자바 안에서 이 예외에 대한,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문법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외 처리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 캐치 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만 좀 짚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try, 우리가 if나 반복문 같은 거 한 것처럼 중괄호로 시작을 했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try, 얘한테 종속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실행이 됩니다. 먼저 코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얘네를 만나요. 트라이 문 안에, 트라이 문을 만났을 때 이 안에 있는 애를 먼저 실행을 해봐요. 했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넘어가요. 그냥 이 트라이,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만큼이 실행을 해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이 캐치들, 얘네들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파이널리로. 근데 만약에 얘네를 해봤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밑으로 못 내려가고요. 이 캐치, 여기는 이제 캐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치 블럭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캐치 블럭을 다 검사해 가면서 자기가 해당되는 캐치 블럭에서 멈추고 메시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메시지를 보여주게끔 코드를 해놨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다, 비어있으면 중간에 멈추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보여지진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예외가 날 수도 있을 법한 코드들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블럭 안에 있는 로직이 수행이 되는 거고, 캐치블럭도 여러 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2개 들어가 있죠.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얘한테 걸렸다, 그럼 이거 보여주고 파이널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얘한테 안 걸렸다, 얘한테 걸렸다, 그럼 이거 보여주고 파이널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파이널리라고 하는 애는 잘 돼도 여기로 오는 거고,
잘 안돼도 일로 오는 거죠. 무조건 한번 거치는 거예요. 이 트라이 캐치문, 트라이 문을 썼는데 트라이가 있고 캐치가 있고 뭐 몇 개가 있고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파이널리가 있다 그러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파이널리는 한번 거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가 없으면, 얘가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캐치블럭 다 뛰어 넘어가서 다음 코드 실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캐치블럭 거치면서 에러 내용 보여주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 때 차이가, 지금 이게 그냥 익셉션이 발생한 거랑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서 익셉션이 발생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얘를 하면 뭐라고 할 텐데, 아니다. 자, 보이세요? 지금 이 테스트 클래스, 이 코드를 실행시킨 거예요. 이 메인 메서드니까 얘를 실행을 시켰을 때 뭔가 떠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여기 에러 콜론 띄어쓰기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실제 에러 내용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에러 콜론 띄어쓰기 여기 문자열로 들어가 있죠. 이만큼. 그리고 나서 이 2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 뒤에 나온 에러 내용이 된 겁니다. 근데 에러가 나왔죠. 그러니까 캐치블럭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고 이 캐치블럭으로 왔어요. 예외가 발생을 했고 그 예외에 대한 처리를 에러 내용 보여주는 걸로 했죠. 그리고 파이널리 거쳤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뭐 보여주는 거 없었으니까 여기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물음표가 나왔죠. 프로그램이 안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하지 않고 아까 이 메인 클래스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익셉션 발생하게 그냥 썼으면 멈췄잖아요. 그죠? 중간에 모드가 바뀌면서 에러 내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태로 돌아갔어요. 근데 트라이 캐치 블럭을 썼더니 에러에 대한 내용은 표시를 해주면서 프로그램은 안 멈추죠. 끝까지 돈 거예요. 지금 여기가 끝난 이유는 다 돌았는데 더 이상 돌 게 없어서 끝난 거죠. 여기가 만약에 반복문으로 걸려 있었다 그럼 얘도 그냥 계속 돌고 있었을 거예요. 에러 내용을 보여줬고. 실제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다가 사용자가 실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사이트가 멈췄대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다른 사용자들도 피해를 볼 거니까. 그래서 뭔가 치명적인 익셉션 가능성이 있는 코드들을 이 트라이문으로 감싸서 예외 처리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하는 게 이 트라이 캐치 문이에요. 그래서 에러 내용이 남고, 에러 내용은 개발자들이 판단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거니까 로그에 남기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은 그냥 돌게끔 멈춰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보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게 이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 문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짜는 모든 코드를 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을 쭉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트라이 캐치를 써야만 하는 애들이 있고요, 안 써도 뭐라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커넥션 때문에 트라이 캐치를 써야만 해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제가 트라이 캐치 싹 지웠거든요. 얘 에러 났죠. 얘는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쓸 수 없게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이런 커넥션 뭐라 해요? 이거는 에러잖아요. 빨간색은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면 에러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면은 트라이 캐치로 감싸지 않고 그냥 개발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다. 이때는 트라이 캐치로 감싸줘야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에러 메시지가
여기 보이세요? unhandled exception type class not found exceptio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애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SQL exception을 쓰지 않고서는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은 못 써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얘네가 퀵픽스 해주는 이 내용을 보면 add, throw, declaration이에요. 얘는 클래스 자체에 exception 예외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애고요. 얘는 try catch 문으로 감싸겠다 하는 애예요. 실제로 얘를 해보면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들어간 거. 지금 이거 없었어요 원래. 근데 이거 퀵픽스가 제공해주는 add throw 그거 했더니 위에 생긴 거예요. 얘는 메서드에 생겼네. 이 메서드 자체를 이 exception을 하게끔 애초부터 하게끔 만들어진 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throw라고 하는 애가 예외를 던지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던져서 이 예외 처리를 얘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거 좀 깊은 개념으로 들어가면 얘도 좀 복잡해요. 어려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예외 처리를 미리 할 수 있다. 예외가 날 법한 코드들을 우리가 감싸서 트라이 캐치 블럭으로 감싸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메서드나 클래스 자체에다가 throw를 거는 경우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자, 얘 말고 밑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알아서 트라이 캐치 만들어주죠. 최소한 이렇게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에 대한 문법이 들어가야만 이걸 쓸 수 있다 라고 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트라이 캐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건 대부분 써야만 할 때, 얘를 남발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exception에 대한 처리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exception의 경우를 미리 판단하고 다 설계할 수는 없어요, 코드를.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 하는 것만 일단 하고, 그렇게 뭐라고 안 하는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이제 한번 살짝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커넥션 처음 보는 타입이죠. 근데 얘는 그냥 타입이잖아요. 클래스가 존재하겠죠. 그쵸?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용법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된다 했죠.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요. 그냥 변수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이름만 보면 연결이죠. 연결, 커넥션,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연결을 위한 변수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옵니다. try, 아까 설명드렸죠. 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만 한다 했을 때, 얘는 그냥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를 찾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된 애를 찾아서 쓰려고 우리가 한 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는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거 string URL,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하던 거죠. 문자열로 변수 하나 만든 거고, 그 문자열에 보니까 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콘솔 내리고, 뭔가 길죠? JDBC 컬럼, MySQL 컬럼, 슬래시 2개. 얘는 어디서 봤네요? 이건 뭐였죠? 로컬호스트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뒤에 콜론 다음에 3306. 얘도 어디서 많이 봤네요. 포트죠. DB 포트예요. 그럼 얘 우리가 여기서 연결할 때 여기다 넣던 거랑 똑같은 거죠. 주소 플러스 포트. 원래 주소랑 포트는 세트입니다. 그거 잡아준 거예요. 어디에 접속할래? 라고 URL 이름부터가 경로잖아요. 경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MySQL XMPP에서 돌고 있는 MySQL DB에 접근을 할 건데, 그 URL을 잡아주는 건데, 그때 주소는 로컬호스트로 할 거고 포트는 3306으로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에 맞게 바꾼다. 여기 건드릴 거 있어요? 없죠.
이거 회원님 같은 경우는 포트가 다르시니까 이거는 포트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127 얘도 그냥 로컬호스트 써도 똑같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뭘로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접속할 IP 플러스 포트까지 정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이거, 얘는 뭘까요? 우리가 쓸 진짜로 접속을 해야 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는 건 이런 애들 말하는 거죠. MySQL DB 서버에는 접속을 하는 게 그 앞에 있는 주소와 포트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이름은 이 데이터베이스 이름. 제가 만약에 A2 데이터베이스 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넣어주면 돼요. 본인이 이름을 지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본 제공받는 MySQL 쓸 거야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주는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물음표가 나온 다음에 뒤에 뭐 유스 유니코드 어쩌고 뭐 캐릭터 인코딩 어쩌고 되게 뭐가 많죠. 자,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아예 모르셔도 돼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굳이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구글링 해보다 보면 이게 좀 짧은 애도 있고 저처럼 긴 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구글링을 해도 다 똑같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약간 부가적인 옵션을 잡아주는 느낌인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이에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왔던 거예요. 이거 굳이 얘를 신경 써서 까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무것도 없는 건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인코딩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글링 하시고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와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물음표 앞까지 우리가 지정해야 될 주소, 포트, 내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것만 잘 신경 쓰시면 돼요. 이 앞에도 고정이에요. 우리가 MySQL 쓸 거니까 고정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이 URL을 우리가 문자열로 만든 이 URL을 어딘가로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인자로. 그쵸? 이 인자가 받아들이는 메서드는 getConnec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죠. 얘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다 인자로 URL을 보내고 있습니다. getConnection 뭐 같아요? 뭐 get은 가져오다 였고 connection 연결이니까 연결을 가져와? 좀 말이 이상하죠? 근데 얘는 그냥 내가 만든 이 URL로 접속을 하게끔 해주는 애예요. 여기 앞에 있는 드라이버 매니저 몰라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con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고 있죠. 얘는 연결을 하기 위해 만든 변수인데 이 연결 정보들을 담은 메서드 호출을 해서 얘한테 넣고 있어요. 그냥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이 한 줄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이 URL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오는 이 루트 뭐겠어요? ID겠죠. 우리가 이 이 DB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이었잖아요. 루트랑 비밀번호 없는 거 우리가 따로 안 만들어서. 근데 만약에 본인 계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본인 그 ID, 접속할 때 쓰는 ID, 여기에 들어가는 ID와 비밀번호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ID 칸, 여기가 패스워드 칸. 우리 패스워드 없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거 넣어준 거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는 안 돼요. 왜냐면 매개변수 3개 받는 메서드니까. 그래서 패스워드가 없으면 없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결 성공, 얘는 그냥 성공했냐를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얘가 잘 나왔다 그럼 얘를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캐치를 안 할 거고 파이널리로 갑니다. 그럼 파이널리로 갔더니 트라이 캐치가 또 있죠. 얘네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도 잘 몰라도 되고, 여기 있는 걸 보면 뭐 커니 널이 아니고 뭐 커니 이스클로드스드가 아니면 그때 얘를 뭐 클로즈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뭐였어요? 네, 우리가 스캐너 입력 받으려고 스캐너를 썼죠. 객체 만들어서 썼어요. 다 쓰고 나면 꺼준다고 했죠. 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con이라고 하는 커넥션 타입의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연결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 끝난 거잖아요. 얘 할 일 끝났어요. 그때는 꺼주자.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끄는 과정에서도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파이널리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무조건 거친다고 했죠. 다 썼으니까 끄는 거는 실패해도 꺼야 되고 성공해도 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좀 빠르게 연결 테스트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연결이 잘 되는가. 자, 얘는 지워버리고. 자,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JDBC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삭제하는 거 있으면 삭제해라 라고 하는 거 먼저 썼고요. 만드는 것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 작성을 할 거예요. 얘를 왜 이렇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가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데이터들을 쌓고 테이블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할 건데 중간중간에 계속 갈아엎을 거예요. 있던 거 다 지우고 다시 만들 거고 다시 만들고 또 데이터 다시 넣을 거고 이런 거 할 건데 그 과정에서 뭐 테이블 지우고 데이터 따로 지우고 귀찮은 거죠. 데이터베이스부터 날리고 다시 만들고 사용하겠다 하는 거 이거 상단에 고정으로 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얘 한번 실행시킬 거고요. 이러면 있으면 지워줄 거고 그 다음 만들어 줄 거고 사용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잘 만들어지고 골라졌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름 넣어 줄 겁니다. 여기다가 이름 잘 넣어주면 돼요. 자, 이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연결 성공 잘 나왔죠? 이러면 데이터베이스 접속 성공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접속하고 그냥 끝나요. 접속만 했다가 끝나면서 접속 끊어져요. 왜냐? 우리 콘 껐으니까. 그러니까 접속이 되나 안 되나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 성공. 그러면 이 JDBC 아티클 매니저에 접속을 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또 다시 꺼진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거 서버 꺼볼게요. 끄고 얘를 실행을 시켜요. 에러가 나오죠.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수 없어. 나는 3번 시도했는데 마지막엔 포기했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버가 꺼 있으니까. 꺼져 있는 서버에는 당연히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서버를 잘 켜주셔야 됩니다. 서버 잘 켜놓고 우리가 원하는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 성공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이거? 연결 성공까지 다 확인하셨어요? 아 이거 안 드렸지 참? 예, 죄송해요. 커밋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포트나 IP나 포트 웬만하면 비슷할 건데 본인이 다르다 하면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름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계정도 혹시 있으시면 바꿔주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얘는 커밋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커넥터 추가 그리고
PC 테스트. 자, 수업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 가져다가 본인 거에 세팅하시고 한번 연결 성공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오늘 수업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다들 테스트 해보세요. 자,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 삭제, 만들기, 사용까지 이렇게 커리문 만들어 놨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커밋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커밋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밖에 없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에 폴더 다시 하나 만들게요. 아니다, 폴더 만들지 말자. 그냥 이 프로젝트 클릭하시고 컨트롤 N, 그리고 나서 파일, 그냥 파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db.txt 라고 지어줄게요. 확장자명을 적어주는 이유는 이거 텍스트 파일로 만들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파일로 만들면 다른 확장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만들어주면요, 이것도 src랑 같은 위상에 존재해요. 그냥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복사해왔던 이 쿼리문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얘도 같이 커밋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기본적인 쿼리문을 뭐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새로 작성해도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테이블 만드는 것도 한 3개 4개 만들어서 할 거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중간중간에 테이블 다 날리고 DB부터 아예 지웠다가 다시 할 건데 그때그때 테이블 만드는 거 다시 써주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쿼리문을 보관하는 겁니다. 우리가 테스트용으로 만들 수 있는 테이블들, 데이터들, 데이터베이스 자체 이런 것들을 다 쿼리문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는 이 쿼리문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 SQL 로그에 와서 붙여넣기 하고 어느 일정 수준까지 쭉 한 번에 그냥 실행시키고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관리를 하는 db.txt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도 제가 추가적으로 커밋을 하도록 하죠.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에 뭔가 쿼리문들이 쌓여 갈 거예요. DB는 어떻게? 네?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 파일 얘를 커밋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쿼리문이 보관만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SQL 로그에서 실제로 이렇게 작성한 얘들을 이 쿼리 편집기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따로 저장되거든요. 근데 이러면 저장해놓고 열어서 또 추가하고 저장하고 열어서 이런 건 귀찮잖아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얘 못 갖다 쓰잖아요. 그럼 그 파일을 또 메일로 보낸다든가 USB에 넣어서 써야 된다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기세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 이클립스 없어도 그냥 깃에서 이거 들어간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긁어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깃에다 같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내일 이제 좀 더 인설트나 실제로 DB에 데이터를 넣는 거 혹은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 db.txt
파일에 뭔가 우리가 짜놓은 쿼리문들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